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임동석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근데 이제 뭐 야외 활동하고 쉬기에는 워낙 날씨가 추워가지고 다양한 그런 주말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말에 하루는 근무하고 하루는 쉬었는데 그냥 집에서 그냥 오돌오돌 떨면서 지내는데 그냥 집에서 간만에 좀 푹 쉬니까 새로운 에너지가 좀 충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주말에 좀 쉬셨을 테니까 오늘 월요일 좀 춥긴 합니다만 힘차게 한번 저와 같이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는요,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와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코너들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연일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강정원 부장께서 시초가 공략주를 여러분께 제시해드립니다. 오늘 장 초반에 사볼 만한 종목은 무엇일지 저도 궁금하네요. 네, 여의도 리포트입니다. 동양증권 골프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 산타는 외국인이다. 그만큼 우리 증시에 힘을 실어줄 주체를 외국인으로 꼽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드코의 작전 타임입니다.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와 함께 고수들의 비밀스러운 투자 비법을 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업종 스캐닝입니다. 실시간 주요 업종과 종목을 낱낱이 분석하는데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네,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원 부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지난주 점검할 때 강정원 부장께서 다시 리뷰하신 종목 중에 세아베스틸 또 바이오니아가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데, 자, 먼저 두 종목의 수익률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바이오니아가 7.2%가 올라 있고요. 최고 상승률. 그리고 세아베스틸은 그보다 더 높은 12.4% 이상 올랐습니다. 네. 야, 뭐 한마디로 끝내주네요. 네. 자, 이 지난 금요일 제시해주신 태웅 역시 장중 시초가 대비 3% 이상 올랐고요. 자, 제시하신 현실적인 목표가 22,500원에 아마도 오늘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종목들에 대한 AS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들 특징적으로 보면 지금 바이오니아라든가 세아베스틸, 특히 이제 세아베스틸 철강 경기 민감주고 역시 태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랜트 관련 업종들 최근에 뭐 그동안 주가 하락의 어떤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였었는데. 일단 뭐 단기 모멘텀, 경기 민감주에 대한 최근 외국인 매수세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그런 측면에서 빠른 선정 효과가 아마 수익률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요. 태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웅도 풍력 업종에 대한 어떤 모멘텀, 내년도 이후에 2분기 이후에나 일단 뭐 일본의 풍력 발전 시장이 성장할 경우에 어떤 그 국내의 어떤 그 단지업체 역시 이제 기술력에서는 거의 뭐 태웅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역시 주가의 어떤 선행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일단 그런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평균 PBR이 3년 평균 PBR이 2배 정도 수준인데 지금 뭐 1.1배 대비해도 PBR 0.8배밖에 안 된 모습입니다. 또 11월 26일 이후에 기관도 8만 주 이상의 누적 순매수를 보이고 있어서 역시 22,500원 뭐 우리 시초가 대비해서는 6%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했지만 거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강한 자신감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강하니만큼 높은 수익률 분명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요. 자, 한 주간 수익 낼 수 있는 오늘장 종목은 어디입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보유 전략으로 제시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가 돼서 한일유화를 오늘 월요일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유화는 1972년도에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고요. 승용차 내장 제품과 상용차 시트를 전문으로 생산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자동차 부품 업종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한일유화도 현대차와 기아차의 부품 협력 업체고 이 생산 부품의 대부분을 양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 도어, 내측의 그 도어 트림과 이 시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 완성차 업체에, 일단 뭐 전체적으로 그룹 분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출처 다변화 지속을 줄 수 있습니다. 터키 공장에서 포드로, 인도 공장에서 닛산과 다이너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중국도 라오닝 공장에서 현지 로컬 업체인 화진기체로 이 시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슬로박 공장에서 VW로 납품을 개시하면서 역시 이제 매출처 다변화와 외형 성장 기대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번 투자 포인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현대 기아차의 그랜드 품질 5스타를 수상했는데 현대 기아차가 이 협력사들의 품질 경영 성과를 심사해서 등급을 부여하는
이 품질 5스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최고 등급인 그랜드 품질 5스타 등급을 신설하면서 현대 기아차가 수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최고 등급인 이 그랜드 품질 5스타를 받은 곳이 이 한일 이화와 그리고 세종공업, 성우하이텍, 희성촉매에 불과할 정도로 이 자동차 시트 관련돼서 내장 제품 관련돼서는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저평가 매트와 바닥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5,700억대와 320억대를 기록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도 8,000원대고 현주가 PBR 0.9배 수준인 부분과 특히 최근에 자동차와 장소품목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5일선 21선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를 발생되고 그 위에서 지금 다시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외국인도 9월 이후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9월 이후에 지난 금요일 기준 누적적으로 89만 주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일유화 오늘 투자 포인트까지 잘 들었고요. 가격대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역시 시초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8,400원, 손절가는 6,800원 하에서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강정원 부장과 함께 오늘 한일이화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오셨습니다. 우리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한 개장까지 한 4, 5분여 남았는데요. 동시효과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을 이성규 팀장께서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 거래소상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장중에서 지금 예상 최고가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6% 정도 상승하면서 150만 원 선 이상으로 좀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오늘 갱신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지난주에 그 비정규직 노조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도 동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는 현대차가 3.98%대에 역시나 강세로 좀 출발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보합권 그리고 기아차는 0.9% 1% 가까운 상승세로 좀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좀 이렇게 반등세가 좀 강했던 그 철강 업종들이 오늘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가 1.4% 정도의 하락세로 좀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보게 되면 역시나 그 철강 금속 업종들과 동반적으로 상승했었던 화학 업종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이 0.6%대 역시나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 지금 보시다시피 위에서 그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런 기업들 빼고는 대부분이 약세로 좀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보합권에서 좀 혼조세를 보이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보게 되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한 양상들 보이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차, 현대그룹 그리고 삼성그룹 쪽 그쪽만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에서 또 보게 되면 일단 물류회사 우리나라 1위 기업이죠. 현대글로비스가 2%대 넘는 상승세로 좀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뒤이어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1%대에 역시나 상승세로 좀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강세를 보였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1.5%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그룹주도 좀 동반 상승하는 건데 삼성 SDI는 1.3%대로 좀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방어주도 지난주에 좀 안 좋았습니다. 특히나 음식료 업종이 1%대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오늘 장에서 또 보게 되면 오리온 같은 경우에 1.3%대 하락세로 좀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지난주에 4.3%대 기관들의 대량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1.7%대에 역시나 하락세로 출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쪽 동시 효과 상황입니다. 김선윤 대표님. 네, 일단 코스닥 동시 효과 상황도 보자면 0.09% 상승해주고 있어 489.275%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일단은 국내 시장의 거래 대금이 한 3조에서 4조 가량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단은 코스닥 종목들이 좀 소외를 받는 경향이 좀 워낙에 좀 강한 것 같고 거래소 중심으로 한 종목들이 많이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연말까지는 500포인트 돌파는 조금 일단 힘겹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좀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솔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0.21% 상승하고 있어서 24,350원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27,3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가장 주목해야 될 그 포인트는 한 웨어위즈 게임즈가 지금 다시 크로스파이어 재계약을 통해서 지금 어제 금요일날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에 지금 동시효과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굉장히 큰 호재성 기사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또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좀 태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태용이 최근 들어서 기관자와 외국인들의 끊임없는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 역시 지속적인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23,000~24,000원까지도 무리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참고하시고서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플러스 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이 이제 막 열렸습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장입니다. 지금 보니까 거래소가 5포인트 이상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1.6포인트 상승하면서 양시장이 모두 1960이 490포인트로 상승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거래소 쪽 봐주십시오. 네,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올장에서 0.27%대의 강세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상승세로 여전히 출발하게 되면서 일단 지수 자체를 좀 이렇게 상승세로 좀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한 150만 원 선을 역시나 넘어서면서 강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역시나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일단은 지수 자체를 좀 많이 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그 현대기아차 그룹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등세가 나오면서 지수 자체를 받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승세, 일단 출발하는 건 상승세에서 지금 0.4%대 시장 개장가보다는 역시나 0.2% 정도 더 상승하면서 0.45% 상승한 1966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승과 하락 종목수를 비교를 해보자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상승하는 종목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으면서 일단 장 분위기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보게 되면 대형주가 0.56%대의 역시나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단 지수 자체를 견인하고 있고요. 중형주는 0.09%대의 보합권, 그리고 소형주 같은 경우는 0.27%대의 역시나 그 감보권에서 머무르면서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는 역시나 대형주가 오늘 장에서는 강한 장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등락률을 한번 보게 되면요. 오늘 장에서는 운수장비 업종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5% 상승하면서 강하게 지수 자체를 이끌어주고 있고, 역시나 전기전자 업종이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보게 되면 지난 주말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같은 경우 경기 순환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는데 오늘 장에서도 역시 기계업종이 0.9%대 거의 1%대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뒤를 이어서 운수창고 업종, 그리고 의약품 업종, 종이목재 업종 등 약간 방어주 성격들도 오늘 장에서는 좀 강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하락 업종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은 음식료 업종들이 0.71%대의 하락세로 좀 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업종들, 금융 업종들이 0.6%대, 0.56%대의 역시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그 전기가스업이나 유통업, 경기 방어주 성격들 역시나 오늘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역시나 그 장세를 좀 살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철강금속과 화학 대표적인 그 경기 순환주들이죠. 경기 순환주들은 보합권에서 머무르면서 역시나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상승폭을 보게 됐을 때는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투자 주체별 수급 동향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개인들이 48억 원의 순매수를 출발을 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448억 원의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8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같은 경우가 오늘 장에서 480억 원의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투신 같은 경우는 26억 원의 소폭의 순매도세, 그리고 연기금이 한 7억 원의 순매수를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다만 국가 지자체 같은 경우 15억 원의 대량의 좀 순매도세를 내놓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전기전자 업종과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이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295억 원 그리고 104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역시나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업종에 230억 원의 순매도세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에 전기전자 업종에 230억 원의 순매도세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에 60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점이고요. 반대로 그 기관 같은 경우가 지금 대량의 매도세를 보이는 가운데 역시나 그 매도는 역시나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지만 일부 매수하고 있는 섹터들은 약간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큰 폭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매도는 전반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측면인데 매수 업종들이 강하다라는 거, 그래서 전반적인 장세는 일단은 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쪽 출발 상황은 어떤지 김성윤 대표께서 이 부분 정리합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비슷한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오늘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일단 기관들이 장 초반부터 해서 일단 15억 이상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 일단 IT 관련주들의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그 산타렐라에 대한 기대감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코스닥이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기관들이 최근 연말에 항상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인한 그 거래소 중심으로 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영향 따라서 주가도 좀 많이 좀 등락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코스닥은 내년부터의 큰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연말까지는 코스닥이 조금은 재미없을 수도 있다는 것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자, 서울반도체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반도체가 지금 오늘 0.62% 정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좀 양호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기간 같은 경우도 4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주가 착트 역시 굉장히 좀 가파르게 다시 한번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년에 일단 그 LED의 그 성장성 때문인데, 올해보다 훨씬 시장이 거의 2배 가까이 커지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소폭 상승하는 모습, 0.5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27,200원의 흐름 보여줍니다. 최근 일단은 그 차트가 완전히 깨진 상황에서 지금 낙폭과대로 인한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저도 일단은 그 실적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수급 상황이 그렇게만은 좋지 않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태용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태용이 요즘 주가 흐름,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상황이 굉장히 지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 차트 흐름 자체도 다시 한번 그 상승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단기적인 대응 가격은 당연히 한 23,000원에서 24,000원 정도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만약에 올라갔다가 뚫고 올라갈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서도 23,000원 내에서는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이제 동시효과 때도 상한가를 보여줬던 바로 네오이즈 게임즈가 역시나 가격 제한폭까지 바로 동시효과 시장부터 해서 지금 장시가까지 현재 상황까지 계속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자,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 최근에 일단 다시 한번 그 재계약 불발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아니다, 재계약한다는 말이 또 나와주면서 주가가 이틀 연속 지금 상한가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흐름 자체는 오늘 이제 상한가 잠김으로 인해서 이번 주 내내 조금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한번 좀 풀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조심스럽게 일단 투자에 임하셔야 되고, 일단 가격을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5,000원 이상에 한 도달할 경우에는 그래도 한 1차 매도 구간이라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2차 매도 구간 자체는 26,000원, 7,000원 정도, 27,000, 8,000원 정도까지도 좀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까지는 일단은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죠. 하지만 크로스파이어 계약건으로 인해서 그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라고 참고하시고서 대응하시길 말씀드리겠고, 자, 마지막으로 태강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태강이 오늘 2.76%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기관들이 낙폭과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지난주부터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강 같은 경우 오늘 만약에 수급적인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은 매수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영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에 대한 정리부터 해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70전 하락한 1081원을 거래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 1080원을 하향 돌파하는 지금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 예상보다도 훨씬 이제 큰 취업자 증가폭을 나타내면서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반응이었는데요. 하지만 재정절벽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전반적인 외환시장 반응은 좀 미미했다라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특히 유로화 환율이 1.30달러를 다시 한번 하회하면서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흐름이 좀 막혀있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재정절벽의 협상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 투자 심리가 활발하게 살아나기는 단기간적으로는 조금 어렵다라는 이런 판단이 설 수 있겠고요. 이런 요소로 맞물리면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의 FOMC에서 어떤 결정이 나타날지, 특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마감이 되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런 시장의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글로벌 외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좀 무게를 두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북한 리스크가 로켓 발사를 연기하면서 어느 정도 희석이 됐습니다. 따라서 1080원을 뚫고 내려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의 이제 당국의 개입 경계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장 초반에 1080원을 하향 돌파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롱스탑 물량들이 나올 것을 지금 기대하고 숏 세력들이 좀 밀어붙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장 마감까지 1080원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채권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채권 시장은 전일 대비 3틱 하락한 106.06의 국채 선물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레인지 공방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이제 정책 변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FOMC와 그리고 목요일 날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의 QE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 기대감이라던가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장기물 같은 경우가 좀 약화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물 쪽으로 이제 커브가 좀 스팁될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국채 선물 12월물 만기입니다. 만기 앞두고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 시장을 정리 또 전망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밸류21 이드코 대표와 함께 오늘 장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임하십니까? 네, 일단 이번 주 증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한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FOMC 회의가 11일부터 12일까지 좀 진행이 됩니다. 일단 이 FOMC 회의를 통해서 추가 부양 기대감이 적용을 한다면 이번 주도 좀 무난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기술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일단 강한 저항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1970포인트가 주봉상 상당히 강한 저항 구간인데, 일단 이 강한 저항을 방금 말씀드린 FOMC 회의나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EU 정상회의 같은 다양한 정책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돌파가 좀 가능하겠죠. 하지만 큰 호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큰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이번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에도 좀 관심 대상이 되겠죠. 현재에서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은 좀 매우 낮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 예상하기는 이르지만 만기 자체는 비교적으로 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해서 이번 주에는 종목별로 대응만 잘 한다면 수익 내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잠시 시장을 돌아와서 보면 개별주들 최근에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시장에서 대선 테마주들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그동안 손해받았던 개별주들로 매기가 좀 쏠리는 모습입니다. 겨울 수혜주로 최근에 부스타 같은 종목이 목요일에 상한가가 들어간 이후에 금요일에 양봉도치의 신고가 흐름이 나오는데, 일단 이 부스타는 시장에서 보일러 관련주로서 좀 인식이 되면서 최근에 한파에 맞게 좀 상승을 하고 있죠. 과거에 보면 그 쌍방울 같은 섬유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었는데 패턴이 약간 다르게 흐른다는 점 특징적인 면이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아직 죽지 않은 모습입니다. 위로 저항도 크게 없어 보이긴 하는데 신고가의 패턴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올 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눌러줄 때 단기 매수를 수익 내고 빠지는 전략으로 좀 임하시고요. SAMT나 승하 명품건설 같은 개별주들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승화 명품건설은 지난해 상장 폐지된 인공광 업체죠. 해퍼하프 코리아의 미국 내 특수 관계법인의 지분을 인수한다고 밝혀지면서 바이오 산업에 진출을 한다는 호재로 바닥 대비 얼마입니까? 거의 1,600원부터 4,200원까지 1,100% 이상 폭등이 나온 모습이죠.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면 일봉상 13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 지난주부터 과열 구간에 좀 들어간 모습이죠. 모멘텀 보조 중입니다. MACD 오실레이터와 RSI가 상당히 과열된 모습이긴 한데 수익 구간 한 10% 정도 상승 구간이 좀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량 폭탄도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하락폭을 지켜보고 난 후에 반등 구간에서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대선 테마주들은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2차 TV 토론으로 경제와 교육 관련해서 대선 후보들 토론을 벌이는데 일단 우리는 경제민주화 관련주들 체크하자고 했었습니다. 경보원과 KCS, 정원엑스나 코콤까지 관련주도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일단 코콤이 경제의 민주화 관련주들 중에서는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입니다. 완벽하게 바닥을 확인하고서 금일 61선과 121선의 테스트 진행이 되겠죠. 저항선들 종가까지 유지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정원엑스도 시초가에 오늘 상한가까지 찍은 모습이고 경봉도 일단 지지를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주봉에서 MACD 오실레이터가 강한 반등 구간에 들어오면서 이번 주의 흐름 상당히 중요할 듯합니다. 반등을 한다면 1차적으로 4,800원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듯한데 중요한 건 어디서 반등을 하냐는 것이겠죠. 전체적으로 경제민주화 관련주들 TV 토론으로 인해서 스타트를 끊어서 반등 한 번 없었던 종목들 이제는 반등 구간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추가 하락할지 상당히 좀 궁금한 한 주가 될 듯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체크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드코 대표의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FOMC부터 국내 증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여러 가지 주요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데요. 각 증권사들에서는 어떠한 전망과 전략을 내놓고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은 2013년 한국 증시의 세 가지 황금 열쇠가 무엇인지 제시합니다. 대우증권은 소외주의 반란, 소재 산업재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신한금융투자는 삼성전자 추가 상승 가능한지 예측해봅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아직은 예측보다는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하고요. 마지막 동양증권은 산타는 외국인이다. 외국인 수급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벽을 뛰어넘고 2013년 증시를 준비하는 세 가지 황금 열쇠를 제시합니다. 먼저 아시아 중산층의 대두로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IT, 자동차, 음식료, 기타 소비재 브랜드 가치는 상승 일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CJ제일제당, 빙그레, NHN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열쇠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개하며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는 이를 선도할 LS산전, LG상사, 삼성 SDI를 제안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황금 열쇠는 경기 민감주로 최근 미국과 중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업의 이익 전망 역시 4분기 이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SK하이닉스, 현대건설, 하나금융지주, LG화학을 제시합니다. 이어서 대우증권입니다. 지난주 주목할 만한 변화는 소재와 산업재 섹터의 반등이었습니다. 소재 산업재의 반등은 중국의 경기 지표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지난 8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 중국 PMI 지수는 회복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수주의 증가세와 완제품 재고의 하락세는 향후 재고 사이클 측면에서 회복 가능성을 암시하는데요. 한편 국내 증시에서 투신권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도하고 이를 통해 철강, 화학, 조선, 기계 등 업종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한 전략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50만 원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글로벌 주요 기업들 중에서는 시가총액 5순위로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임을 지적합니다. IT 업황은 내년에도 개선될 것이고 미국인들 역시 IT 기기를 더 살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최소한 내년까지는 삼성전자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삼성전자의 강세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IT 업종 내 개별 종목군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단기 주식시장의 열쇠는 재정절벽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난 한 주간 채권과 주식의 동반 강세는 불확실성의 지속을 의미하는데요. 재정절벽 등 불안 요인이 지속되면서 2012년 마지막 FOMC에서 추가적인 금융 안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절벽 현실화를 대비해 양적 완화 카드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FOMC는 기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 주식시장의 열쇠는 재정절벽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달려있고 협상이 조기 해결보다는 점차 꼬여가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베팅보다는 차익 실현 전략을 권합니다. 마지막 동양증권 리포트 내용은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의 가장 특징적인 이슈는 중국 증시의 강세였는데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4.1% 상승하면서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는 연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급락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했다는 점과 정권 교체 이후에 정책 실행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는 하고 있지만은 경기 펀더멘털 개선을 동반하고 있어서 가격 메리트와 정책 효과만으로는 증시 반등을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고 순환 지표의 경우 선행성이 있는 PMI 제조업 상승세가 유지를 감안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특히 소비와 관련된 IT 산업뿐만 아니라 철강, 화학, 기계 등과 같이 부진함을 면치 못했던 투자와 관련된 산업의 재고 순환 지표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산업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순매수 지속 여부도 글로벌 경기와 연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흥 아시아 6개 국가죠. 한국, 대만,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외국인 매매 패턴과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사이클 개선 여부가 국내를 비롯해서 신흥 아시아 증시의 외국인 매매 패턴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9월 OECD 경기 선행지수는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선행성이 높은 3개월 변화율과 경기 선행지수 확산지수가 상승 전환하고 있습니다. 두 지표가 지난 7월과 8월 저점을 형성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연말과 연초경에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상승 전환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12일 날 FOMC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연말 종료 예정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대신해서 매월 일정 규모의 국채 매입을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4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 정책 발표 시에 미국계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됐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네 번째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발표될 경우에는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경기 모멘텀 개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경기 사이클 개선과 양적 완화 정책 실행 기대를 반영해서 외국인 수급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증시 내부적으로도 IT 중심에서 산업재로 그리고 소재 업종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을 한다면 추세적인 상승이 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는 1940포인트에서 1990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유망한 업종은 IT 업종, 통신 서비스, 지주회사, 증권, 조성업종 등을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시황과 업종 또 종목까지 살펴보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이성규 팀장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IT 업종들 상당히 좋은 모습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물론 150만 원 선 장 초반에 넘어갔지만 지금 현재는 149만 9천 원 선에서 머무르면서
지금 한 티 정도가 좀 모자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머물고 있지만 사실상 그 지수 자체를 좀 강하게 받치고 있는 원인 자체가 이 삼성전자의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난주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애플의 그 배상 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 주말도 금요일장도 상당히 강하게 삼성전자가 올라왔었고요. 오늘 장에서 그 여파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그 배상금 소송이, 그러니까 배상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수익금이라는 얘기인데 실상 이런 수익금 같은 경우는 일회성 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일회성 수익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올라간 부분들은 다시 한번 내려오기 마련이라는 거, 그거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그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좀 더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나오는 얘기로는 뭐 삼성전자 이제 또 그 이전에 내려갔을 때는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오다가 올라가니까 또 200만 원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상 삼성전자가 200만 원까지 상승하고 그 주가를 상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주가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익성을 또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좀 낙관론이다라는 거 그런 점들 말씀드리겠고 다만 그 뒤에서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눌렸던 종목들인데요. 바로 SK 하이닉스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라 볼 수 있겠는데 디램 가격이라는 부분들이 물론 부담이 상당히 아직도 되고 있습니다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 4분기에 흑자 전환 기대감들이 좀 작용하고 있으면서 지난 주말도 역시나 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장에서 물론 좀 약간 미흡합니다만 그래도 0.39%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면서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이닉스가 이번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게 됐을 때는 사실상 그 슈팅 규모는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면 전고점은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일단 4분기 실적 어느 정도 나오는지 컨센서스 꼭 확인하시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투자하실 분들은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전자나 그 딜이 이어서 다른 대표적인 IT 종목들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인데요. LG전자 같은 경우 그동안 많이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많이 떨어져서 재차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뭐 오늘 장에서 한 1%대 상승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기대감들이 그 이전에 많이 작용했던 점이 주가의 상승을 올리기에는 조금 약간 버거운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시나 저항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 78,000원대까지의 강한 저항대를 단기간에 좀 돌파해내기는 큰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 좀 힘들 것이라는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그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대 지금 단기적 상승률이 한 78,000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기라든지 삼성전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위쪽으로 좀 올려가는 모습입니다. 워낙에 그 설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현금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반대로 얘기해 보면 그만큼 설비 투자가 들어갈 비용이 없다라는 것이 향후 주주들에게 갈 이익 수준이 높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삼성전기는 추가적인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서 삼성그룹주들은 좀 강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역시나 LG그룹주들이 지금 LG 부품주들 특히나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오늘 정에서 좀 참고적으로 봐야 할 점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 이어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나 이런 종목들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들이죠. 현대차 그룹의 그 비정규직 노조 파업 때문에 지난주 급육세를 보였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돌리는 모습이고 역시나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성 개선 측면들이 판매량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위아라든지 현대그룹주들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는 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고 다만 그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 자체를 얼마만큼 자동차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돌파해낼 수 있는가가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런 현대기아차 그룹주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들어서 외국의 이런 원달러 환율 자체도 우리나라 그 자동차 산업에는 그렇게 우호적인 여건으로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또 전차군단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좀 한 번 더 경계해야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 기아차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연평균 30% 이상 성장을 했는데
주가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30% 이상을 꾸준히 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성장률이 나오기는 굉장히 힘든 시점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낙관론적인 측면들은 배제하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들 좀 한번 보도록 하면, 실상 경기가 좋아질 때 굉장히 탄력을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실상은 오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대중공업은 0.4%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삼성중공업이 1.3%대의 그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을 지금 현대중공업, 대표적으로는 조선중공업하고 비교해보면 차트 모양 자체가 상당히 크게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이전에도 많이 강조를 해드렸지만 사업 구정 비중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일단 안전성 측면에서 삼성중공업이 올라간 것이고요. 실제로 유럽이라든지 그런 채무 위기들이 어느 정도 해결됐을 때는 이런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대우조선해양 등이 훨씬 더 상승폭은 가파를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수주가 들어온 측면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조선중공업 업종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볼 때는 개수적인 그 심리적 장세가 가장 많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면서 너무 여기도 긍정적인 측면들은 우리가 배제하자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정유화학 업종들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최근에 유가가 그렇게 상승하지 않고 있고요. 상승하지 않으면서 이 정유 업종들에 대한 그 기대감들은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 그 정유 업종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제 마진 부분에서 유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다만 긍정적인 측면은 유가가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고 원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업 자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점은 워낙에 싼 가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사실상 뭐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말에 있어서 사실상 배당이 얼마가 되느냐인데요. 공매도를 했던 것을 다시 숏커버링으로 들어가는 기준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이 바로 이제 배당입니다. 배당이 많은 기업들에게 공매도를 했다가 그 공매도를 2월 기간에 배당납 기간을 넘기게 됐을 때는 그 배당금까지도 배상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배당 메리트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 지금 현재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측면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우려가 많았던 그 태양광 업종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 태양광 업종들 한국실리콘이 부도 회생 절차를 겪으면서 상당히 등락폭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OCI 같은 경우는 회생이 되든 회생이 안 되든 오히려 OCI에게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적으로 그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철강기계금융건설입니다. 김선윤 대표님. 네, 일단 철강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철강 업종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그 중국 모멘텀에 의한 그 상승이 일단 4분기 올해 매출에 대한 그 감소폭마저 이제 상승시키면서 큰 폭의 상승을 좀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라도 일단 충분히 좀 더 상승폭을 이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철강 업종과 화학조각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중국 내수주들은 한 번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같은 경우가 일단 1분기부터의 그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 이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다가 오늘 살짝 뭐 주춤하고 있지만서도 시가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불안한 점은 4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 자체가 이미 다 선방향이 됐다고 판단되고 있는 만큼 11월 22일 30만 4,500원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꾸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차트를 비슷한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고, 세아비스틸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세아비스틸이 최근 이제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4분기에 대한 그 실적 기대감도 괜찮고, 그리고 또 하나 수급 쪽으로도 꾸준하게 조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가장 좋은 종목이 아닐까,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고려아연을 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최근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귀금속 가격의 상승을 좀 들 수가 있는데, 귀금속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권을 더 이상은 이제 찍고 나서 더 이상의 바닥 하락이 아닌 상승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조금은 좀 발생하고 있지 않나.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 역시도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한 같은 경우도 놓치지 마시고서 좀 관심 종목으로 두셨다가 한번 추세적인 반등이 오는 한 45만 원 이상씩 한번 슈팅이 나올 때는 그때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 쪽으로 가볼게요. 자, 최근 이제 두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 중공업이 오늘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서도 며칠 이제 꾸준하게 다시 한번 그 21선을 돌파하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중국 모멘텀이 워낙에 강한 종목들이죠. 두산 중공업, 두산 인프라코 다 워낙에 강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얼마나 많은 그 내수 부양을 위한 자금을 풀어줄지 아니면 정책을 변화시킬지에 대한 부분이 그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은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던 부분은 이미 이제 마지막이 아닐까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는 또다시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 모멘텀과 더불어서 이제 싸게 살 만한 종목이 어디 없나 그런 이제 관점으로 대응하신다면은 두산 중공업이나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좀 접근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수급적으로도 일단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큰 양은 아니더라도 소량이라도 담아 보신다면은 단기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한 18,000원 정도까지 대응하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엔진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두산 엔진 차트가 완전히 바닥을 찍고서 지금 정확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3일 연속 지금 딱 상승하는 차트가 나와줬어요. 3일 연속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차트 흐름은 기술적으로도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산 엔진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이쁘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수급상으로는 기관들이 좋지는 않지만서도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만약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기관의 매수가 포착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길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두산 엔진은 그런 점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건설주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건설주가 가장 좀 재미가 없긴 했었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건설주 중에 현대건설이 그나마 건설주 중에서 가장 탑픽으로 좀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수익성 개선과 그러면 해외 수주량이 그나마 조금은 가장 양호한 그런 이제 건설주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은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미 어느덧 9월 달에 그 전고점 부분이었던 72,100원까지 거의 도달이 지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다. 하지만 그 전고점, 올해 초에 보여줬던 87,000원까지 그건 솔직히 조금은 아직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만약에 현대건설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7만원 이상에서는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서 서서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현대건설과 비슷한 이제 상황을 보여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현재가 대비해서는 한 6만원 후반대 정도에서는 분명히 좀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매도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은행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은행 쪽 오늘 지수는 오르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1% 이상, KB금융도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보는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좀 탑픽이 되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실적 부담보다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이슈로서 많이 좀 자리 잡을 것 같은데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내년에 대한 그 기대감 자체, 내년에는 무조건적인 재정조명 문제 자체가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초까지 해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 하나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이 또 한 번 이슈로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FOMC 회의 결과 주목하시면서 은행주는 좀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증권주가 재미없네요. 증권주에서 한 종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이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부양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단기적인 호재성에 그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오늘 이제 5% 이상 좀 올라주다가 다시 한번 3%대 좀 머물러주고 있는데, 그 금액 자체가 144억 원 이상으로 일단 긍정적인 이슈로 좀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증권과 하나투자증권이 합병을 하면서 다시 한번 회사 부흥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안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만큼 그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성규 팀장께서 통신, 유통, 음식료 업종을 흐름 봅니다.
네, 오늘 장에서 전반적인 경기 순환주들의 움직임이 약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통신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SK텔레콤 그리고 KT, LG유플러스를 보게 되면 LG유플러스를 일단 제외하고서 KT 같은 경우는 1.3%대 역시나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아이폰 5 개통식이 있었는데 상당히 매니아층이 역시나 두터웠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힘에 힘입어서 역시나 KT가 1.3%대 가장 높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부분들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게 되면 KT는 물론 저점에서부터 굉장히 높은 폭으로 지금 고점 4만 원대까지 27,000원에서 무려 4만 원대까지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고 첫 번째는 배당 메리트, 두 번째는 컨텐츠 사업부에 대한 수익성 개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폰 5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가격적인 그 측면보다는 이번에 이슈 자체는 그렇게 강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상승의 탄력 자체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것보다는 역시나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거. 물론 1%대가 작은 상승폭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슈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만큼 가격적 메리트는 어느 정도 이 통신주들에 대해서는 떨어졌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도 오늘 동반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0.9%대 역시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KT나 SK텔레콤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배당에 대한 메리트다라는 거, 그런 점들을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종들 한번 보겠는데요. 유통업종들 지금 최근에 들어서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악재로 좀 많이 작용하고 있어서 여전히 좀 긍정적인 측면들은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롯데쇼핑 같은 것들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신세계가 역시나 최근에 들어서 상승폭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상승 탄력은 강하지 않지만 일단 규제라는 점을 일단 제해놓고 봤을 때도 역시나 저평가 메리트가 좀 속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연말에 대한 그 시즌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식료 업종들의 최근 낙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동안 경기 방어적 성격 그리고 실적 개선 그리고 그런 불안 심리로 인해서 자금들이 쏠렸던 현상들이 지금 단번에 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탄력성을 잃었기 때문에 낙폭을 보인다고 해서 과대 낙폭이다라고 해서 매수하는 것은 별로 좋은 시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음식료주들에서 장기적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는 역시나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측면에서 조금씩 매수하는 측면으로 가져가시면 향후에는 좀 좋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테마주 흐름입니다. 김성윤 대표님. 네, 일단 오늘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가 일단 대선과 그다음에 전쟁 관련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자,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오늘 스페코나 빅텍, 휴니드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일단 빠져주고 있습니다. 스페코 같은 경우가 10% 이상 지금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고, 빅텍도 12% 이상 지금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든 역시나 전쟁 관련 테마주들은 일단은 좀 불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서도 일단 북한 미사일이 발사는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또 반등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서 대응을 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점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서도 내일이나 모레쯤에 한 번 더 미사일 얘기가 또 한 번 나와준다면은 반등을 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대선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대선으로 봤을 때 오늘 대선 관련주들이 전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이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선 관련주들이 박근혜 관련주인데, 일단은 대선에서 그 여론조사를 살펴보자면은 박근혜 후보가 그나마 조금은 좀 우세한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에 따라서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고 주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일단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자, 박근혜 관련주 중에서 비트컴퓨터가 7% 이상 빠져주고 있고요. 아가방 3%, 보력메디앙스 4%, 이지 4% 이상씩 다 빠져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안철수 관련주들은 좀 더 심합니다. 안랩 7%, 솔고바이오 5%, 오늘과 내일 11%, 써니전자 12% 또 빠져주고 있고요. 좀 더 심한 게 이제 문재인 관련주들인데, 자, 우리들 제약, 우리들 생명과학은 우리들 형제가 지금 하한가에 지금 머물고 있는 흐름이고요. 바른손도 13% 이상, 조강페인트도 12% 이상씩 다 빠져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이렇듯 일단 대선 관련주들은 완벽하게 지난주부터 끝물,
완벽히 뭐 세력이 있다면은 세력들이 다 정리하고서 나간 그런 이제 시점이 바로 지난주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이미 좀 개미들의 지옥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대선 관련주들은 좀 절대적으로 좀 더 빠져서 올라가지 않을까. 뭐 누가 박근혜 후보가 지지율이 우세하니까 한번 노릴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접어두시고서 대응하시는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 다시 한번 중국 관련주들에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종목들로 해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지길 말씀드리겠고, 또 산타랠리에 대한 또 테마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산타랠리에 관심주들로 해서 조금 재편을 하시는 게 좋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KIC 투자자문 김성원 이사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 시장 상황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미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에도 재정절벽 진전이 없어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형주의 선전에 주말에 이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스크 해소로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매수 중이지만 기관의 관망세로 당분간 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 1980에서 2020선에서는 현금화 및 보수적인 대응을 권고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하실 회사는요? 네, 가구 전문 기업인 보르네오입니다. 최근 원가 절감 및 유통망 재정비에 집중한 덕분에 매출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사무용 가구 부문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아파트 특판도 지난해 2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내년 선보일 2가지 신제품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신제품을 내놓는 것은 7년 만으로 전통 가구 소재인 옷을 적용한 제품이 다음 달 중순께 나옵니다. 안섭 대표는 옷은 항균, 탈취, 방충 효과가 탁월하고 빛깔도 아름답다며 주방 및 학생용 가구로 다음 달 중순 첫 선을 보이고 내년 말 풀 라인업이 갖춰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 나노 실버 가구도 출시하는데 살균 소독제 대비 70%의 항균 효과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보르네오 3분기까지 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는 평이 주류를 이루던데요. 네, 최근 상황 및 실적을 고려할 때 우려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올 3분기 누적 기준 영업 손실이 28억 원에 이릅니다. 내년에 창립 47주년을 맞는 국내 대표적인 가구업체지만 지난 90년대 초반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2007년 거성산업건설에 넘어갔지만 건설 경기 침체로 다시 6월 말 현출의 주주인 AL 팔레트에 인수가 됐습니다. 안 대표는 내년에는 5%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올려서 수익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했고 또 김포로 본사 이전을 통한 생산 규모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다음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요? 네, 현 주가는 PER 8.4배, PBR 0.74배로 밸류에이션은 저평가입니다. AL 팔레트 인수 후 주가는 1,200원대에서 2,400원까지 기대감에 2배 정도 상승했지만 실적 부진의 주가는 현재는 박스권입니다. 2,000원 선이 지지가 되면 전고점이 2,420원까지 목표로 눌림목에서 매수 접근 가능합니다. 매수가 2,000원에서 2,050원, 목표가 2,400원, 손절가 1,9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원 이사와 함께 들어본 보르네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두 분께서도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11시부터는 종목 퀵서비스 시간 이어지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와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두 군데 모두 가능하십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